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적으로 어떤 충격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시죠? 저도 상당히 이 문제가 궁금합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것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면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사실 경제라는 것이 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한 폐렴은 교환망이나 접촉망 자체를 와해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빈도를 크게 줄이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2월 8일에는 중국 상하이의 청칭 부국장은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에어로졸,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입자나 액체 방울을 통해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타회적 모임 같은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빈도를 줄여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체의 사회활동 관련 모임을 멈춰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불을 보듯이 뻔한 효과는 바로 거래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과 세계의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될 경우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실을 입을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2003년도 사스 때보다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아진 나라이기 때문에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월 3일 날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세계 경제에 차지한 비중이 16.3%,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국가입니다. 그 비중은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도에는 낮았습니다. 중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비해서 2020년에 중국 경제의 위상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4.3%에서 16.3%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무려 4배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산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피해 액수가 4배 정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2003년도엔 사스 때는 중국의 성장률 감소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400억 달러, 약 48조 원 정도 감소를 가져왔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그보다 한 4배가 많은 1,600억 달러, 약 191조 원 정도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03년 사스 발병 이후에 16년간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아진 나라입니다. 2019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62억 달러로서 2003년도에 351억 달러에 비해 가지고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에서 25.1%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 품목은 대부분이 80% 정도가 부품이나 소재와 같은 그런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경제가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객 의존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1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방한 관광객 수의 10.8%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604만 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체 관광객 수 가운데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4.5%나 됩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입국 금지만 하더라도 그런 국내 관광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산하의 글로벌 가버넌스 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내용은 인민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현재 전국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취업이라든지 지방정부의 부채, 위안화 안정이 모두 실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정부 부채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미국의 경제연구소인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코레아 BBC는 1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도 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합니다. 2월 6일 날 블룸버그 통신은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크쿠퍼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의 부실 채권 NPL이 2019년도에 1조 5천억 달러, 약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1,780억 원을 넘어서 2020년도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중국의 부실 채권 증가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PL, 부실 채권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연체되고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어렵게 된 채권을 모두 합쳐서 부실 채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는 은행의 요주의 대출이라든지 또 자산 운용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을 모두 다 합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굉장히 과소히 보고를 합니다. 중국 정부가 2019년 6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은행들의 부실 채권은 3,140억 달러, 2조 2천억 위안이고 우리 돈으로 한 374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가장 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 기업의 디폴트, 부도가 증가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부도가 주로 중국의 제조업체에 국한됐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아마 부도 대열에 속속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호텔 업종이라든지 소매 업종으로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디폴트 기업 부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체의 상하이의 글로벌 가버넌스 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주로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업입니다. 특히 소비 부문의 관광업, 요식업,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물류업종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이 비교적 뚜렷하고 클 것으로 본다. 이것이 이제 중국 정부 자체 내의 그런 진단입니다. 두 번째 이제 채널은 제조업입니다. 이 제조업은 이제 조업 재개 시간이 불확실해지면서 휴대전화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자 등 업종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계 산업 사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국의 연구소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발원지인 우한은 원래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얼마나 클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세계 각국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과 그 대처를 보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작업에서 중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나치게 산업기지가 밀집돼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 리스크가 너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아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확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중국은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무역 부분입니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공황의 지정학적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서 관련 이제 주변 국가들이 항공이라든지 부두라든지 또 국경 검문소에 대한 그 엄격한 그런 검역이라든지 또 심사 같은 것을 취하면서 중국의 대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서 중국 경제의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종합하면은 이번에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봉쇄하거나 사람과의 접촉을 제어하는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교환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고 그건 이제 매출의 감소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하면 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런 부채 비중이 낮은 그런 기업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부도가 상당히 급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